네,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5일 줌 강의를 맡게 된 문소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죄송해요. 제가 지금 노트북 화면이 또 앞번에 제가 줌 강의할 때처럼 지금 문제가 있네요. 저는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오늘 좀 하려고 켜보니까 또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손 보도록 할게요. 네. 제 소개 간단하게 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 많이 안 들어오셨으니까 차츰 들어오시겠죠? 네. 잠깐만요. 자, 저는, 음,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이 리트릿 사업을 하기 전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여러 개 정도 몇 개 정도 해봤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리트릿 사업을 전달받고 시작을 할 무렵에 저도 이런 콜인이었어요. 거래 선물이 뭔지 모르고 현물이라는 용어조차도 모르고 그냥 뭐 업비트 이런 뭐 코인원 이런 거래소에서 코인을 한다는 것만 알았지 선물, 현물 구분할 줄도 모르고 전혀 뭐 무지한 상태에서 제가 이 트레이딩을 배우게 됐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재작년에는 지금은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지만 그때는 이제 원보 차트라고 해서 빨간 선과 파란 선 얘기 들으셨죠? 보셨죠? 그런 차트만 가지고 거래를 했었어요. 지금에 비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근데 그때 이제 수익을 내기도 했었지만 손절도 많이 했었고요. 청산도 여러 번 당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인증샷들을 거의 이제 모아서 보면 한 1억 번에 가까운 뭐 그런 거래를 제가 했겠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면. 근데 그 수많은 이제 거래 속에서요. 우리 강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적은 금액으로 연습을 많이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왜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하냐면, 저도 코린이었지만은 지금에 와서 보면 지금 초보자분들보다는 제가 조금이나마 조금 더 거래를 좀 더 잘 하잖아요.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이 시기에 제가 거래를 많이 함으로써 내가 나의 감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우리 거래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빠르게 누르고 손놀림이 빨라야 될 때도 있거든요. 거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 손놀림이 느려서, 어, 실수도 많이 하죠. 저 또한 매도로 눌러야 되는데, 풀매수로 눌러가지고, 정말 식겁을 해가지고, 막 빠르게 막 너무, 그때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그렇게 해서 매도를 막 빠르게 찾아서 매도를 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적은 시드일 때는 그런 실수들이 괜찮지만, 시드를 많이 넣은 상태에서는 그런 실수를 함으로써 내가 안 볼 손해도 보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손놀림도 빨라야 되기 때문에 연습도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나의 스킬과 노하우도 생겨나요. 그리고 거래를 하다 보면 또 나에게 맞는 매매법이 있어요. 단타가 맞는지 장타가 맞는지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아서 내가 거래를 함으로써 언제 스트레스를 받고 어떻게 해서 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지도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거래하는 그런 방법들도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매매법을 찾아서 거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적은 시도로 연습을 하라고 하니까 큰 시드가 들어가면 연습량이 적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실 나는 게 무서워서 거래를 많이 할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거래를 연습을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리스크가 없을 정도의 금액의 시드를 가지고 연습을 하라고 하죠. 10만 원 정도 내가 잃었을 때 크게 내 인생에 리스크가 없잖아요. 그래서 10만 원 정도 가지고 만 원, 2만 원을 가지고 매도를 하면서 연습을 하라고 하는데 단점이 또 뭐냐면요. 시드가 적다 보니까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신경을 안 쓰고 매수를 해놓고도 신경 안 쓰고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선물을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선물을 배웠죠. 선물을 할 때는요. 신경 안 쓰고 놔둬버리니까 뭐 청산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시드라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두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50만 원 정도는 시드를 넣어서 거래를 하면서 조금은 몇만 원이라도 들어가면 우리가 2, 3만 원만 잃어도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근데 몇천 원 정도는 또 쉽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를 가지고도 거래를 나의 성향에 맞게끔 맞춰서 그렇게 거래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에 장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장이 힘들고 수익 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치만 저희들은 그나마 프리미엄 차트가 있기 때문에 거래를 조금이나마 바깥에 계시는 개미분들보다 거래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는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재작년에 물려있던 분들이거든요. 지금 거의 뭐 이런 계정을 갖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분들도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가 하락을 하고 또 하락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대응을 못 하셨던 분들,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대로 대응을 했더라면 물리는 일이 없이 손절을 해서 빠르게 손절을 했을 수가 있는데요. 빠른 손절을 못하고 이제 손절 타이밍을 놓쳤죠. 놓쳐서 거의가 마이너스 20%, 30%, 40%, 50%까지도 갔더라고요. 저도 제가 대응한 것도 있고 대응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못한 것도 제 같은 경우는 저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어떻게 나중에 내가 탈출을 하고 하는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비트가 안정화될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정말 뭣도 모르고 그냥 뭐 마이너스가 되어서 물려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을 미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내가 거래를 하는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강사분들이 계속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진입을 하고 언제 어떻게 이론적인 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실전에서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실전에서 약하고 이론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실전에서 내가 물리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내가 뭐가 잘못되었는지 나에게 문제점을 찾아내어서 그 문제점을 고친다면 얼마든지 프리미엄 차트로서 수익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론적인 거를 잘 안다면 내가 실전에서 거래를 많이 하면서요. 나의 대응법이나 그리고 그런 대응 능력을 기르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이제 강사분들만의 또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팁들이 있죠. 그러면은 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그런 그 줌 강의라든가 본사 강의라든가 그런 대면 미팅을 하면서 메모를 해가면서 내가 나의 노력이 조금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들은 게 있다면 그거를 한번 대응을 해보고요. 이제 실전에서 응용을 해서 거래를 한 번씩 필요하니까 그렇게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각자의 실력들을 조금씩 늘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이제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왜 빠른 손절을 해야 되고 내가 왜 물리지 말고 계속 이제 이런 존버라고 하잖아요. 존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가지고 진입을 했어요. 100만 원을 가지고 진입을 했는데 마이너스 5% 정도는 마이너스 5%가 되었어요. 마이너스 5%일 때 내가 손절을 했다면 원금이 95만 원 남죠. 95만 원 남은 상태에서 남은 95만 원으로
내 원금 100만 원을 만들려면요. 5.3%만 수익이 나면 돼요. 그러면은 100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자, 100만 원을 가지고요. 지금 내가 마이너스 20%예요. 마이너스 20%인데 만약 20%일 때 손절을 하면요. 80만 원이 되죠. 그러면 남은 8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이 되려면 80만 원이 수익이 25%가 나면 1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50%이면요. 지금 50%, 뭐 40% 이런 분들 70%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50%가 되었어요. 그러면 50만 원이 남았죠. 50만 원을 가지고요. 지금 마이너스 50%가 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50만 원 남은 걸로 5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만들려면 네. 100만 원을 만들려면 수익이 100%가 수익이 나야 되죠. 나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50만 원. 지금 시드가 마이너스 50%가 되어서 50만 원 남았어요. 이 50만 원이 100만 원이 되려면 100% 수익이 나야 돼요. 50만 원 수익이 나야만 50만 원과 50만 원 수익을 가지고 1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 마이너스 90%인 거는요. 거의 뭐 복구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안 느끼셨어요? 내가 지금 30%이고 마이너스 40%, 예를 들어서 지금 마이너스 50%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50%, 마이너스 50% 종목이요. 오늘 10% 수익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으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마이너스 40%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무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게 표가 나지 않는구나. 마이너스가 크게 되어 있는 경우는 상승을 해도 크게 표가 안 나거든요. 별로 변함이 없어요. 제 그 계정에는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서 되게 힘든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존버를 한다기보다는 빠르게 손절을 해버리고요. 내가 잘못 들어갔을 때는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 계시죠. 누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긴 분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어느 정도 되면요. 내가 잘못 들어간 거, 내가 지금 진입을 잘못한 거 100% 인정을 하고요. 구태를 하셔야 돼요. 손절을 하고요. 다시 밑에서 잡으시면 우리가 개수 늘리기를 이제 한다고 개수 늘리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내가 더 고인의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존버를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적당히 손절을 하거나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저도 마이너스가 되면 저는 이제 100% 우리가 손절을 했을 때 시드가 만약에 손절 금액이 크면은 제 같은 경우는 50%만 손절을 하거든요. 그렇게 비중을 줄여서 손절하는 방법 100% 손절을 하기보다는 그거를 저는 저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요님들도 무조건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고 해서 아까워서 손절을 못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고수분들은 손절을 잘 하신다고 하거든요. 손절도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나 손절을 할 수가 없고, 초보자분들 특히 손절하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칼 손절을 해야 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칼 손절 딱 하고 다시 아랫부분에서 다시 찾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내 시도를 또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요. 많은 강사분들이 이거 이론적인 거 차트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지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이오님들을 보면 배우려는 의지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사에 가도 나이 드신 분이든 젊은 분이든 정말 눈빛이 초롱초롱 하더라고요. 막 고개를 거의 앞으로 막 몸을 앞으로 당겨서 그렇게 강의를 들으려고 하고 굉장히 질문도 많으시고 그런 의지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런 좋은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적인 거는 많이 알고 계시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오늘 처음 뭐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거나 거의 뭐 초보 이제 진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 강의보다는요, 다른 이제 강사님들이 고야 차트 로그인 하는 방법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내일도 모레도 다른 분들의 그런 강의를 꼭 필수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고야 프리미엄 차트는요, 여기 보시면은 7가지의 보조 지표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리고, 자, 밑에 선 있죠. 밑에 선 부분에 L과 S 시그널이 있죠. 그러면 이 시그널은 고야 RSI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시그널과, 그리고 캔들에 나오는 시그널 있죠. 캔들에 나오는 L1, L2, 뭐 L3, 그리고 S1, S2, S3. 상승을 L 시그널 상승을 한다는 시그널, S 시그널은 하락을 한다는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고야 RSI 시그널과 캔들 시그널에 있는 고야 프리미엄 아니 뭐죠? 고야 캔들 시그널과 함께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함께 시그널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는 진입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의 개미분들은 이런 시그널이 없죠. 그냥 거래소의 차트만 가지고 보조 지표들을 참고를 해서 거래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고야 프리미엄 차트를 이용하시는 우리 아이오님들은 이런 L과 S 시그널이 있음으로써 내가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가 있고 S 시그널이 나옴으로써 우리가 그 손실도 그죠? 손실도 적게 보거나 손실도 적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차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로켓 시그널이라고 해서 그 코인 시장은요 굉장히 급변하고 변화무쌍한 시장이에요. 그러면 그 시장 속에서 내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익이 많을 수가 있고 손실 금액은 또 줄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분마다 체크가 되어져서 저희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알람이 울리는 그런 차트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초보자분들은요, 힘든 부분이 뭐냐면 진입 타점을 잡는 게 굉장히 힘들죠. 진입 타점을 못 잡아서 내가 매도는 어느 정도 알아서 하겠어. 근데 이제 매도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매도 부분이거든요. 욕심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도 어느 정도 하겠지만 내가 진입 타점을 어떻게 잡아서 얘가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 그런 거를 알아내시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 1번을 체크를 해서 고야 프리미엄 차트에 1번을 클릭을 해서 고야 라인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3MA 해서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5번을 눌러서 지지와 저항을 체크해서 진입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자, 이제 고야 라인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고야 라인은 지지와 저항 역할을 가장 잘하고 있는 그런 라인이에요. 그러면 자, 초보자분들은 지금 이거는 1시간 캔들입니다. 1시간 캔들을 봤을 때 자, 이 표를 보시면요. 지금 오늘 제가 노트북이 뭐 용량 문제로 인해서 수정을 못했어요. 수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을 못해서 지금 이번에 자료가 아니라 예전에 앞번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비트코인을 가지고요. 비트를 먼저 확인을 하죠. 비트를 가지고 RSI, 자, 여기에 보시면 RSI 시그널, 여기 지금 RSI 시그널이죠. RSI 시그널의 L 시그널과 그 다음에 그 이거 캔들 시그널에서 캔들 시그널에서 L1, L2, L3 시그널이 나왔거나 아니면은 LB 시그널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매수할 코인 있죠. 매수할 코인을 차트를 한번 보세요. 보고 나서 매수할 코인도 이렇게 L 시그널과 뭐 L1, 2, 3, LB 시그널이 나왔거나 그걸 체크를 먼저 하시는 거거든요. 하시고 나서 자, 고야 라인을 뚫어서 상방으로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고야 라인이 지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요. 상방을 뚫고 올라왔을 때 진입을 해서 L 시그널들과 함께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L 시그널과 그 다음에 LB 시그널, L2 시그널, 3 깡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그널과 함께 고야 라인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왔죠.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야 라인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3MA에서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그 진입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2번을 누르시면요. 하얀 선은 7이평선, 노란 선은 22평선, 빨간 선은 62평선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서요. 어, 이거는 거의 다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한 번만 듣고 다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7일평선과 22평선, 62평선 이렇게 세 개가 나란히 우상향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하고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상승 추세. 자, 반대로 그 7일평선, 그 다음에 노란 거, 22평선 빨간 거, 그 62평선이 거꾸로, 이거와 반대로 거꾸로 나열이 되면서, 나열이 될 때는 역배열이라고 해서 데드 크로스, 하락 추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런 이동 평균선이 캔들을 감싸면서, 저는 7일평선을 체크를 많이 하고 있어요. 7일평선이 캔들을 밑에서 캔들을 감싸면서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그럴 때 이제 노란 이평선도 노란 그 22평선이 하락을 하다가 하얀 그 7이평선과 함께 감싸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배열로서, 자, 여기 보시면은 크로스가 나죠. 7이평선과 22평선이 이렇게 크로스로 될 때, 22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정배열, 특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차트들을 한 번씩 다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7일평선과 22평선이요. 함께 붙어서 올라갈 때는 아직 계속 정배열 추세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이렇게 조금씩 벌어지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아, 매도 타이밍이 왔구나. 매도를 해야 되나라고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횡보를 하죠. 하다가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횡보를 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다 싶을 때는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매도 타이밍인가? 이렇게 눈치를 한번 채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이런 이 구간이죠. 이렇게 정배열로 바뀔 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고야 라인과 함께 7일평선 그죠? 이 이동 평균선이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바뀔 때 그렇게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도 진입을 하는 우리가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가 굉장히 조금 힘든 편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볼린저 밴드는요, 횡보장일 때 잘 맞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빨간 선은 상한선, 그리고 초록선은 하한선이라고 해서 거의 지금 볼린저 밴드 내에서 그 수렴과 발산이 생겨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볼린저 밴드가 좁아져서 횡보를 하고 나면,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발산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를 할 때는 폭이 좁아져요. 폭이 좁아졌을 때는 어떤 추세가 일어날 건지 내가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그렇게 예고를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초보자분들이요. 초보자분들이 우리가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횡보장에서는요. 올라가서 상한선 터치하고 내려와서 하한선을 터치하고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면 제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보면서요. 비트가 횡보를 할 때는 이렇게 15분 캔들을 저는 펼쳐 놓고요. 15분 캔들을 펼쳐 놓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같이 움직이면서 단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번 응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거래량이 있잖아요.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이제 매도를 하는 하나의 또 방법이에요. 볼린저 밴드가 상단과 하단을 지금 이렇게 상단을 뚫고 올라갔죠. 상단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다가 거래량이 적게 있다가 기존 거래량보다 훨씬 거래량이 막 많아져요. 거래량이 급격하게 많아지면서 이런 캔들도 같이 함께 막 올라가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분할 매도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뭐 여기서 그죠? 여기서 분할 매도 1차, 2차 해서 올 매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제 같은 경우는 75% 매도를 하고 나서 25%를 남기고 가거든요. 25%를 감시가를 걸고 저는 홀딩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때 다 이제 매도를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 분할 매도를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오르면 여기에서 매도를 해버리고 나서 다 팔지 말 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런 상승의 힘이 있을 때는요, 무조건 분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상승의 힘이 굉장히 이렇게 생길 때는 이제 거래량도 많아지고 상승 추세로 지금 모든 지금 여기서 보시면요, 이동평균선도 7일평선, 22평선도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핑크 라인, 고야 라인도 지금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이런 곳에서 진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서는 원래 이제 우리가 진입을 하는 거고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을 할 때는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숏으로 만약에 선물을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그 이렇게 거래량이 매도 거래량이 많아질 때 이제 분할 매도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지와 저항 매매법이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인데 지지와 저항 예전에는 이게 중요한 줄을 그렇게 몰랐었어요. 근데 알람이 이제 생기고 RSI 알람으로 인해서 우리 지지선 그 바이 1차, 바이 2차, 뭐 셀 1차, 2차 알람이 오잖아요. 그 알람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서 제가 지지와 저항 이 매매법이 굉장히 재밌는 거구나,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요즘에는 제가 이걸 가지고 거의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가 지지선은, 그쵸? 지지선은 매수 포지션이 유리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 어느 정도 이제 가격이 하락을 하다가 더 이상 가격을 하락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매수세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매수세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5번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면은 바이 1차가 있고 바이 2차, 바이 3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지지 1차라는 거예요. 그치만 저는 그 비트코인을 볼 때, 비트 차트를 볼 때 저는 조금 단타를 하는 스타일이고 장투를 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3분 봉과 15분 봉을 많이 체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할 때는 3분 봉을 보고 진입을 하는 편이고요. 매도를 할 때도 3분 봉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본과 주봉, 월봉도 참고는 하죠.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분명히 참고는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5분 봉을 보면서 이제 진입을 하고 나서는 15분 봉을 많이 보고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비트 이렇게 차트를 펼쳤을 때, 여기 비록 바이 1차가 여기 밑에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여기에서도 지지 1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캔들이 많이 맞닿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 바이 1차가 있으면요, 내가 여기에서 1차만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이 1차가 있어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거래를 할 때요, 항상 우리는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입을 할 때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막 그냥 막무가내로 진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 시드가 얼마가 있고, 이 시드 얼마에서 얼마만큼을 이 종목에 내가 진입을 할 거고, 그러면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만약에 하락을 했을 때는 또 어떻게 내가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할 것이며, 손절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느 몇 프로에서 내가 매도를 하겠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내가 얼마든지 진입 근거를 만들어서 진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우리가 이제 그 지지 알람을 가지고 거래를 할 때 비트가 계속 하락을 하니까 안 맞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요, 1차 지지에서는
소액 정도를 제 같은 경우는 소액을 진입을 먼저 해요. 내가 내 포지션에 들어와 있어야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1차 진입을 하고 나서 이런 그 바이 1차가 있죠. 이러면 여기에다가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요. 바이 1차에서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진입을 할 거야. 그러면 두세 군데에다가 분할 매수를 걸어 놓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1차만 분할 매수 하려고 걸어 놓는 것보다는 두세 개 정도를 해놓는 게 훨씬 더 평단도 좋아지고 더 유리한 방법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지에서 매수를 하고 저항에서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뒷부분을 제가 캡처가 안 되어 있네요. 그쵸? 저항이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데 뒷부분에서는 조금 하락을 해서 여기가 저항 1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항상 우리는 차트를 펼쳐놓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차트를 계속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지 1차에다가 내가 거미줄을 걸듯이 양매수를 분할 매수를 걸어 놓고요. 그러면 여기서 걸리고 나서 상승을 할 때 내가 지금 매도를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셀 1차에도요.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프리미엄 차트 지금 고양 회원들이 똑같이 거의 뭐 이런 차트를 만약에 이런 차트를 보고 내가 매도를 하고 매도 예약을 걸었을 때 만약에 똑같은 금액에다가 걸어 놓으면 거기가 또 어떻게 돼요? 저항선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저항선이 만들어져 있는데 내 거를 빨리 팔고 싶으면 마중 나와서 조금 아랫부분에다가 예약매도를 걸어놔야만 내 것이 팔리겠죠. 저도 이번에 양매수를 하고 양매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1틱 차이로 양매수 걸려놓은 게 안 걸려서 올라가 버리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양매도를 걸어놨는데 1틱 차이로 올라왔다가 제 거 팔지 않고 내려가 버렸거든요. 굉장히 막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매수는 조금 마중 나가서 체크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비트코인이 굉장히 중요하죠. 비트코인 항상 먼저 내가 진입을 할 코인보다 비트를 먼저 체크를 해서 비트의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는 거고요. 이번에도 우리가 비트가 하락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비트가 이제 하락을 계속 했었죠. 그러면서 비트의 지지를 체크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비트 지지가 오면 지지에서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지지에서 물타기를 하는 거고 비트 지지에서 저는 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보다는요. 비트를 항상 저는 먼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의 지지. 자, 비트가 만약에 하락을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도 하락을 같이 하죠. 그러면 비트가 반등을 하면 똑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애기도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의 바이 1차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저는 1시간 봉으로도 비트를 뭐 지지를 체크를 하지만 저는 3분 봉을 보면서도 비트 지지를 체크를 하고요. 비트 15분 봉을 보고도 비트 지지를 체크를 하거든요. 그렇게 체크를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이제 저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에키나 씨는 넘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래를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RSI 그 알람 기능을, 그거 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코인은 어떤 종목이 좋은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속에 있다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RSI 알람에는 20개까지 종목을 저장할 수가 있죠. 그러면 자바이트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아무 알트 종목이나 하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인도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지만 많이 올란 상태에서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긴 해요. 그렇지만 몇 개월 전에 비하면 굉장히 코인들이 지금 많이 올라 있는 상태죠. 그러면 내가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는 종목에 진입을 했다가 정말 고점에서 물리면요. 이런 시총 낮은 거, 거래량 없는 애기들은
물려서 한참 구조대가 오려면 한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몇 개월을 내가 손절하지 않는다면 몇 개월을 물려 있어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전 있는 종목을 골라서 진입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떤 종목이 비전이 있고 이런 걸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코인게코 어플이라든가 코인마켓캡에 가시면 시총 순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막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어렵게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제 이 거래소에서 찾는 방법들을 제가 그냥 캡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업비트에서 이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대로 찾아보시면 여기 순위가 조금은 틀리지만 시가총액 이제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는 빗썸이에요. 빗썸에서도 이렇게 여기 1번 거래소 누르시고 2번 순서대로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종목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AI 종목이라든가 뭐 디파이 종목 그리고 레이어 2 이런 종목들에서 내가 비전 있는 종목들을 찾으시는 거고 거래 금액도 눌러보시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는 이런 방법대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리고 BNB, 솔라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은 장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장투를 하시면 되는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는지 만약 내가 단타를 지금 그 프리미엄 차트를 가지고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이 단타는요 내가 사고 팔고를 아주 완벽하게 잘했을 때 장투하는 것보다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는 더 크게 수익이 나지만 내가 사고 팔고를 잘 못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장투를 해야 되는 종목을 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시드를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매일을 뭐 안 못할 때도 있죠. 그쵸?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하루하루 거래를 함으로써 수익을 내어서 다시 시드를 늘려서 그 시드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금 종목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지금 모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생활비는 생활비대로 빼고 시드가 남는다면 그 시드를 가지고 또 이더리움을 사거나 BNB를 사거나 솔라나를 사놓거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분산 해서를 하시는 길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비트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비트가 이제 비트 1차, 2차 알람이 와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업데이트를 못했습니다. 자료를 못했고요. 이 RSI 알람을 가지고 지지선, 저항선 이렇게 알람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저는 거래를 할 때요. 비트가 이렇게 바이 1차, 바이 2차가 왔거나 그리고 비트가 L 시그널이 이렇게 롱 시그널이 오거든요. 비트가 롱 시그널이 왔을 때 그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종목 진입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 여기 7개의 그 진입을 그 뭐죠? 7단계 있잖아요. 그 7단계를 가지고 비트가 이렇게 비트의 지지가 왔을 때 그리고 롱 시그널이 왔을 때 진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트와 같은 시간쯤에 온 종목들 있죠. 저는 이것도 체크를 많이 하거든요. 비트가 지금 9시 26분에 이렇게 알람이 왔어요. 지지. 그럼 어느 정도 지금 비트가 하락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하락을 해서 지지에 왔다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있네요. 지금 비트가 그저 바이 1차 그리고 RNDR이 지금 지지 1차 알람이 왔죠. 이렇게 해서 GRT 거의 비슷한 많은 코인들이 지금 지지에 왔거든요. 그러면 체크를 해서 진입을 하시는 거고 근데 이번에처럼 비트가 하락 추세 어느 정도 우리는 추세를 알고 진입을 하셔야 돼요. 비트가 핑크라인 아래에서 우하향을 하고 있어요. 우하향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하락을 하면서 바이 1, 바이 2 계속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추세를 알면요. 계속 패스를 그냥 하세요.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바이 1에 들어가고 또 바이 2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바이 2에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바이 3가 왔어요. 3차가 오니까 또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분할 매수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분할 매수, 비중을 나눠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분할 매수 한다고 진입을 했는데 거의 풀 베팅이 들어가는 거죠. 풀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하락을 하니까 물리게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많이 된 케이스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냥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에서는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네? 그러면 바이 1차, 2차가 알람이 오더라도요. 패스를 계속 하세요. 패스를 하고 있다가 비트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거나 비트가 안정적으로 변했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진입을 하는 거지만 계속 알트 종목과 함께 떨어지는데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진입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거의 이번에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며칠 거래를 안 하고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거래를 까딱 잘못하면 내가 대형 뭐 조금 이렇게 소심하게 뭐죠? 거래를 그 대형을요 조금 좀 소홀하게 한다면 물리는 지금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더라고. 저 또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쉬어야 될 때는 쉬어야 돼요. 무조건 욕심을 내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추세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추세 보는 방법도 어느 정도 배우시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자 비트를요. 지금 여기 프리미엄 차트죠. 프리미엄 차트에서 비트를 가지고 1시간 캔들을 보고 고야 라인을 체크를 하죠. 고야 라인 체크도 하고 이동평균선도 정배열이구나 체크를 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횡보를 했죠. 폭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하다가 L과 L2 시그널이 나오면서 자,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 여기 고야 라인 위에도 그쵸? 고야 라인 위에서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왔죠.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보시면은 지금 정배열로 바뀌었죠. 정배열로 바뀜으로써 그러면 비트가 이런 모양이 되었을 때 우리 알트 그런 애기들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때는 비트의 상승 힘이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저는 진입 타점도 잡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1시간 봉을 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초보자 분들이 1시간 봉을 보고 거래를 하면요.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량이 부족하거든요.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연습을 할때 3분 봉을 보고 하기도 하고요. 15분 봉도 한번 해보고요. 30분 봉도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많은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자 15분 봉을 보고 진입 타점을 잡았을 때랑 1시간 봉을 잡았을 때랑 타점이 저는 15분 봉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 그 차트에서 거래소 차트라든가 아니면은 트레이딩 뷰 차트에서 똑같이 저는 15분 캔들 바꿨죠. 15분 캔들을 바꿔서 이렇게 보조 지표들을 설정을 해서 이제 체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트는 15분 봉을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분할 매수예요. 별거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프리미엄 차트가 저는 지금 뒤에 부분에 제가 거래를 하면서 그걸 오늘 또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맨날 시간 부족해서 1차, 2차 나눠서도 할까 아니면 1시간 반을 해볼까 하기도 했는데 지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본적이 지금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어가지고 안 되어 있는 상태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풀시드를 넣게 되고요. 물리게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막 엉망진창으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저희들은요. 김경현 사장님과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추천을 했고 같이 함께 자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거래를 하면서 정말 지금까지 거래를 해오면서 수많은 실패를 했죠. 수많은 실패를 하면서 그 실패를 경험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제가 지금까지 거래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를 알려드리는 건데 거의 많은 분들이 90% 이상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말을 안 듣고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프리미엄 차트가 굉장히 좋은 차트를 지금 만났고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거래를 하고 내가 어떻게 응용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크고 높고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미엄 차트가 있으면요. 누구나 다 얘기를 하잖아요. 분할 매수 하세요. 분할 매도 하세요. 그리고 뭐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고래버리지 하지 마세요. 그런 비중 투자 하세요. 그죠? 욕심을 내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시키는 대로 하면 100%돈 벌어요. 100% 수익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이거 꼭 시키세요. 분할 매수를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욕심이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못 해요. 분할 매수 조금 일자 들어갔는데 이걸로 수익 나면 수익금이 얼마 안 되니까 풀 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몰빵을 하고 시드를 많이 넣는 거거든요. 처음에 코인 우리 초보 단계든 초보이신 분들은요. 돈 버는 단계가 아니에요. 절대 돈 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을 벌어야지 다른 분들의 수익이 부러우니까 욕심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욕심 들어가면 그냥 망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절대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잘하는 건 없어요. 저도 제가 우리가 다 그래요. 거래를 하면서 내가 손해나고 있어요. 수익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잘못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저도 제가 어떤 게 잘못인지 수익을 더 낼 수도 있는데 수익을 더 먹을 수 있는 거 수익 덜 먹고 못 먹고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수익이 2% 나고 있으면요. 분할 매도 들어가야 되는데 더 욕심 부리다가요. 2%못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또 후회를 하죠. 내가 또 왜 이랬을까? 계속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트레이딩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각자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꼭 한번 적은 시드를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시드가 1,000만 원 있어요. 그러면 막 많은 분들이 500만 원 처음에 분할 매수를 하라고 하니까 500만 원 들어가는 경우, 300만 원 바로 막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1,000만 원 바로 풀 베팅을 하는 경우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비트가 지금처럼 하락을 해버리면요. 마이너스 뭐 7%, 8% 이상이 되면 저는 2배 정도 매수를 해서 물타기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타기를 할 수 있는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런 비트가 하락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얼마를 넣어서 대응을 해서 내가 탈출을 하고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진입을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 1,000만 원이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에 200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200만 원이 들어갈 건데 200만 원이 들어가서 한 3번 정도를 매수를 하던지 아니면은 6번 정도를 매수를 하던지 분할 매수를 하던지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차 우리 지금 아까 SR을 눌렀을 때 알람이 울렸거나 알람이 와서 진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예약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자, 30만 원 이렇게 했어요. 30만 원 진입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하락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 수익 나면 30만 원 가지고 30만 원 1차 진입을 했는데 상승을 하면 그냥 이걸로 그냥 만족을 해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늘 못 벌었으면요. 내일 벌어도 되고요. 내일 못 벌었으면 내일 오전에 못 벌었으면 오후에 벌어도 되고요. 얼마든지 기회는 있죠. 코인 시장이 그냥 하루 이틀 아침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오늘 수익을 못 냈으면요. 내일 얼마든지 2배, 3배로도 낼 수가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라는 거거든요. 욕심을 버리시고 오늘 내가 30만 원 시드 적게 들어갔는데 수익이 났어요. 그러면 이걸로 그냥 만족을 하는 거고요. 30만 원 들어갔는데 하락을 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비트가 지지가 왔다. 그러면은 다시 반을 매수해요. 그러면 평단이 여기가 중간이 되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을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자 1,000만 원이 남아있죠. 1,0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들어가면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100만 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100만 원으로 수익이 나면 수익 이대로 수익 내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진입을 했고 900만 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트가 하락을 하면 못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죠. 분할 매수를 한 번, 뭐 세 번 더 내려갔을 때 이 정도에서는 다 끝나요. 거의가 비트가 하락을 하더라도 이 정도 분할 매수를 하면요, 수익권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하락을 해도, 시드가 어느 정도 조금 내가 평소보다 조금 많이 들어갔다고 할게요. 분할 매수를 해서 많이 들어갔으면 이것으로서도 수익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느 정도 내가 물타기를 하던 분할 매수를 해서 이렇게 그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평단이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는 물타기를 하고 나서 내평단이 올라오면 반 이상은 털어내요. 반 이상은 털어내고 내평단에서부터 남은 뭐 50%라든가 남은 25%를 가지고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풀 지금 분할 매수를 해서 들어갔으면 또 그걸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거래를 해도 저도 물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래를 하니까 계속 수시로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리스크를 없애야 돼요. 리스크 없이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시는 거고, 비중 투자가요. 이렇게 이거를 비중 투자라고 해요. 분할 매수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시드를 남겨놓고 거래를 하는 거. 저는 많이 들어가면 50% 들어가요. 많이 들어갔을 때 시드에 50% 들어가고, 늘 항상 50%는 원화로 저는 남겨두거든요. 남겨두고 거래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락을 했는데 내가 물렸어요. 그러면 저는 비트가 안정화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또 남은 시드를 가지고도 저점이 오면 저쯤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또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드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건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고 무조건 사놔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수익 잘 나는 분들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거는 나중에 알려드리고, 이거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거래를 하면서 비트 추세를 체크를 하는데요. 저는 이걸 가지고 조금 체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우리 그런 경우 있었죠. 비트가 막 혼자 상승을 해요. 앞번에도 그랬었어요. 한참 상승 추세일 때 비트가 혼자서 막 상승을 하는데 알트가 상승을 못해요. 상승을 못하고 막 반응이 들이면서 횡보를 하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때 그렇게 하다가 비트가 하락을 하죠. 그러면 알트는요. 올라가지도 안 해놓고는 비트가 하락하니까 따라서 더 하락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는요. 비트가 혼자 상승을 하네.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세요. 비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애기들 그거를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하거나 무 포지션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비트가 상승할 때 알트 상승하는 거 거의 우리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또 이거 하나.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요. 알트들이 방어력이 좋아가지고 방어력이 좋아서 비트가 하락을 하는데 알트가 또 하락을 덜 할 때가 있어요. 생각보다 알트가 지금 방어력이 굉장히 좋네. 하락을 못하고 있네. 하락을 잘 안 하고 있네. 그러다가 비트가 상승을 하죠. 만약에 비트가 그때 상승을 하면요. 알트도 굉장히 힘있게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그래서 비트를 계속 보시라는 거예요. 비트를 계속 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이런 추세들이 막 있거든요. 그러면 그 추세에 맞게끔 내가 내 시드를 손절을 했다가 비중을 줄였다가 비중을 뭐 더 넣었다가 놔뒀다가 그거를 내가 나름 계산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추세를 알아야만 수익을 내기가 쉬워요. 추세를 알아야만 지지에 들어가던 뭐 셀에서 팔든 말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추세를 알려면 우리는 고야 도미넌스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고도 알 수가 있죠. 상승을 한다, 하락을 한다,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는 보기가 힘드시다 하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저는 거래소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에서도 보는 거고요. 이 전일 대비를 누르면 상승률이 나오죠. 상승률이 높은 것부터 또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하락률이 높은 것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상승률이 높은 거 있죠. 높은 게 20%면 30%, 10%쭉 많고 빨간색으로 모든 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 완전 불장이에요. 그날은 상승장이거든요. 근데 비트 하락할 때 한번 보세요. 이 빨간 게 어느 정도 빨갛다가 비트가 막 주르르 떨어지면요. 얘네들이 막 파랗게 하나씩 하나씩 다 변해요. 마이너스로 다 변하거든요. 그때는 하락 추세죠. 그럴 때 내가 하락 추세인데 분할 매수로 들어가거나 뭐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 하락을 할 때는 분할 매수도 안 들어가요. 저는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도 추세를 알 수가 있어요. 바이낸스에서도 이런 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빨간색으로 막 하락을 이제 했어요. 하락을 하고 있다가 거의 또 비트가 횡보를 하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다가 또 상승을 하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던 애들이요. 하나씩 하나씩 또 막 빨갛게 변해요. 그러면서 상승 추세로 올라오고 그때 한번 비트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비트가 캔들이 막 상승을 하고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추세들을 이렇게 해서도 추세를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수익 내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수익은 안 놔도요. 조금씩만 놔도요. 내가 내 시도 잃지 않으면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면 시드가 늘려져 있는 거, 시드가 늘어졌다고 하나요? 시드가 늘어진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잃지 않는 매매,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리스크 있게 하지 말라고. 리스크 있는 그런 거래는 하시면 안 돼요.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최소화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는 거고, 욕심을 버리시면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맨날 시간이 부족하죠, 저는. 음. 근데 이런 것보다는요. 많은 분들이 이게 되게 궁금할 거예요. 진입을 타점을 잡고 이런 게 궁금하실 건데 저는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프리미엄 차트로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멘탈을 나가지 않게 하려면 조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 명심하시고 거래하셔야 돼요. 멘탈 나간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을 못 내고 손절을 하고 손해가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멘탈 나가면요. 이 타점 뭐 있으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내 멘탈 내가 잡고 끝까지 함께 하는 게 평생 나의 돈 버는 도구로서 나의 실력을 가지고 평생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실력이 늘어나는 거겠죠. 자, 이제 제가 지지 저항 알람 시그널을 받고, 이거는 6.4를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건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Y 지지가 바이 1차에서 알람이 왔어요. 그리고, 보시면 지금 6.4 시그널이죠.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때 지금 알람을 가지고 이때 진입을 했거든요. 이 자료 제가 설명을 드려서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보시면 YGG가 제가 지금 YGG를 검색을 했죠. RSI 체크를 하고 여기서 YGG 검색을 했더니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음, YGG가 지금 거의 매 시간마다 알람이 왔어요. 매 시간마다 지금 지지입니다. 지지 1% 전입니다. 하고 알람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자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지금 행보하고 있죠. 음, 횡보 지금 거의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행보를 했을 때 볼린저 밴드를 하면 볼린저 밴드가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여기가 지금 좁혀져 있겠죠.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으면은 자 어떤 걸 예고한다고 했죠? 아래로 가던 위로 가던 발산을 할 거라는 거를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보를 하고 있을 때는요. 그러면 지금 행보를 했고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금 바이 원이에요. 지지예요. 지지면은 저점이라는 뜻이죠. 저점에서 횡보를 하고 있고 저점 지지라고 지금 알람이 왔으면 당연히 위로 상승을 하는 거겠죠. 그랬을 때, 자, 상승을 해서 지금 보세요. 지금 수익이 낮죠. 근데 상승을 하고 있어 보니까 6.4 시그널이 떴어요. 6.4가 계속 되고 있었죠. 그러면 상방 6.4가 된 거죠. 상방 6.4가 되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하면서 거래소 이 시세선은 자, 세력의 방향을 알려주는, 자, 우리 파란 선을 만나러 올라갈 거죠. 우리가 이미 배우신 분들은요. 그랬을 때 내가 홀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방 6.4는 이렇게 만나러 갈 때까지 홀딩을 한다. 그랬더니 2배를 해서 60%까지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서 또 보시면요. 여기서도 지금 고야 지지와 저항 알람이 왔어요. 알람 시그널을 받고 제가 여기 지금 이 알람이거든요. 여기 지지 알람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진입을 했었거든요. 진입을 하고 나서
진입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제가 1차 매도를 했어요. 1차 매도를 했는데 자, 보시면 또 6.4 시그널이 떴어요. 6.4 시그널이 뜨면 어떻게 해요? 또 만나러 갈 때까지 홀딩을 합니다. 홀딩을 했을 때, 자, 여기서 보시면 38% 분할 매도를 한 거거든요. 38%까지 제가 수익을 냈던 케이스예요. 제가 10분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0시에는 마쳐야 되는데 지겨우시더라도 들으실 분들은 들으세요. 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서도 자, 알람 시그널을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알람 시그널이 본사에서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들으시는 알람 시그널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알람을 이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초보자분들 조금 연습하시다가 꼭 알람 신청하셔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 달에 100달러가요. 아깝지가 않습니다. 아깝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 알람을 가지고 지금 초보자분들이 대응을 이걸 가지고 활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서툴어서 활용을 잘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람이 안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번 추세 때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바이 1차, 2차 계속 오다 보니까 저도 정신이 없어서 그냥 무시해 버렸거든요. 그냥 손 놓고 있었어요. 계속 하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1차 들어가고 2차 들어갔는데 안 맞아요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추세를 조금만 알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게 괜찮거든요. 그리고 종목들이요. 많은 종목들이 오죠. 내가 20개 신청을 했으면 거기에서 알람이 오는데 그 알람에서도요. 어떤 거는 진입을 했는데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또 진입을 했는데 우하향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애기는 횡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종목마다 수급이 돌아야만 상승을 하고 뭐 할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수급이 끝나버리고 거래량이 조금 떨어져서 상승을 못하고 있는 애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종목에 들어가면 또 안 맞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목도 내가 선택을 조금은 잘해야 되는 거고 항상 20개를 거의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 종목이 오늘 상승을 했으면요. 내일도 상승하란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오늘 상승을 했으면 또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그쵸 수급은 계속 애기들이 돌아가잖아요. 펌핑도 순환 펌핑을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 종목만 가지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상승을 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은 거래량이 저조하고 오늘은 상승률이 저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제가 해보니까 한 종목도 그렇게 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20개를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할 필요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시간을 알람을 받고 제가 마중 나가서 매수를 한 거, 예약 매수를 해서 제가 이제 진입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런 지지에서, 여기 지지가 있죠. 지지가 있으면은 지지선 가기 1% 전입니다. 도착 1% 전입니다. 하고 알람이 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수익을 냈던 거고요. 저는 알람 저는 되게 강추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본사에 가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시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줌 강의에서는 전달을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전달을 다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대면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전달이 더 좋더라고요. 전달력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서도 알람을 받았죠. 알람을 받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지지에서 진입을 하는 거와 웨어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진입을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거와 볼린저 밴드를 가지고 진입을 하는 것 중에 타점이 제일 좋은 거는 지지에서 진입을 할 때예요. 맞죠? 지지에서 이동 평균선도 여기에서부터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볼린저 밴드도 한 여기에서 만들어질 거거든요. 여기에 하한선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타점이 제일 좋은 게 지지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 알람을 가지고 거래를 해보시고, 자, 5분을 눌러서도 거래를 한번 해보시고, 거래를 해서 여기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하는 방법이 타점이 굉장히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진입을 했었고요. 그럴 때도, 자, 여기에서도 보시면 트레이딩 뷰 차트를 가지고 15분 봉을 이제 저는 바꿔서 보잖아요. 바꿔서 봤을 때 여기에서 제가 진입 타점을 잡은 거거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저 이제 다 설정을 해 놓았어요. 다 설정을 해 놓고 그때 타점이 여기에요. 여기. 너무 좋죠. 너무 좋은 타점을 잡았죠. 여기에서 이렇게 수익을 내면서 항상 이렇게 알람을 해 놓으세요. 알람. 자, 보시면 수익이 날 때 있죠.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노트북을 펼쳐놓고 거래를 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진덕하니 앉아서 차트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항상 핸드폰으로 제가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거래를 하면서도 핸드폰만 볼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알람을 해놔요. 그러면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야 알람 어플에서 알람 설정을 하면 되지만 어피티에서 따로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수익이 나고 있어요. 수익이 나고 있으면 계속 알람을 체크를 해가면서 같이 수정을 해가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에 뒤에 가서 알람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알람을 해서 고야 라인을 타점을 잡아서 진입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고야 RS 알람이 왔을 때, 롱 시그널이 오면은 항상 이제 거래소 고야 차트를 보는 거고요. 거래소 차트를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 L 시그널이 떴죠. L 시그널이 떴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여기가 지금 타점이거든요. 타점인데, 상승을 해버렸죠. 상승을 하고 나면 고야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고야 라인이 지금 여기 만약 있다면요. 여기에 있는데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진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시 하락을 하는 경우, 자, 고야 라인을 만나러, 저항선을 만나러 거의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 여기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람을 해놓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여기 수정을 해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수정을 해서 올라간 거거든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어피티에 여기를 클릭해서요. 알람을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고야 라인이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우상향을 하며 지금 이 캔들이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고 나서 하락을 할 때 여기 지점에다가 여기 비슷한 부분 여기에다가 알람을 설정을 해 놓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하락을 하고 내려오면 여기서 알람이 울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타점을 잡고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그렇게 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서 여기 타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알람을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만약 나잖아요. 수익이 나고 여기가 지금 이만큼 지금 왔어요. 이만큼 왔을 때 지금 이 주황색 선들이 알람이에요. 수익을 더 나는지 아니면 수익 나고 있을 때 여기 아랫부분에도 하나를 알람을 해놔요. 왜냐하면 더 하락을 하는지 또 그 알람이 또 울리면 하락을 한다는 걸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도를 하든지 뭐 분할 매도를 하든지 뭔가를 저도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을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고야 라인이 여기 막 늦게 봤을 때 확인을 했을 때 상승을 해버린 경우 계속 내가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고야 라인에 맞춰서 고야 라인을 만나러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항상 여기 고야 라인 옆 부분에다가 알람을 해놓으세요. 알람을 해놓고 아랫부분에도 알람을 해놓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런 데서 진입을 했던 케이스거든요. 알람으로 가지고 그러면 수익이 지금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또 여기에서도 계속 알람을요. 내가 만약 이 구간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에다가 또 알람을 해놓는 거고 올라갔기 때문에 또 여기 위에 또 더 상승을 할지 안 할지를 또 들어야 이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람도 계속 변경을 해 나가면서 캔들과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랫부분에도 알람을 해놓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진입하고 있는 종목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써서 거래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수익을 더 많이 낼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 감시가 부분도 잘 모르시던데, 근데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다음 주에, 월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강의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오늘 못했던 부분을, 그때는 하도록 할게요. 그때 다시 제가 알려드리고, 감시과도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고, 다른 또 우리 김경연 아이오님이나 뭐 우성택 아이오님이 강의를 했는데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내 시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안전장치들을 해놓고 거래를 하셔야 되거든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몸 상태가 감기기가 막 있어가지고 지금 목도 아프고 막 고음을 하다 보니까 되게 조금 힘드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어,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반감기가 시작이 되면서 아직은 하락장이지만 곧 불장이 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세계의 그 모든 자금들이 지금 자금의 흐름이 비트로 몰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코인 시장, 가상화폐 시장은요, 비전이 있고 이거는 우리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 도구를 만났고요. 이 좋은 도구를 가지고 나의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강사분들 강의 정말 우리가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사를 하고 있는 거고, 솔직히 저도 본사에 가면 저 그만큼 거래를 못 하기 때문에 그날은 제가 수익을 못 내는, 덜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내가 대응을 못해서 물리는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면서도 본사에 가서 알려드리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다 모두가 우리가 도와서 같이 함께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요. 같이 발만 써서 같이 도와서 그렇게 이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야로 성투하시고요. 리트리로 마케팅으로서도 승승장구, 직급 성취하셔가지고 승승장구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엄소구는 제가 드릴게요. 네. 엄소구 됐나요? 네,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해요. 네, 소영아님. 저도 감사해요. 사랑해요. 저도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본사에서 또 미팅해요. 자, 제가,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안녕히 주무세요. 제가 이제 화면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